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조직인. 자, 동기부여. 이거는 뭐 이미 다른 수업에서 들어보셨을 건데, 안 들어본 분들이라도 이거는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하면 이건 뭐 수십만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복잡한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제가 좀 느꼈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오히려 이 부분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215쪽에 일단, 자, 죄송합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 같은 경우는 객관식 시험으로 따지면은 그 보기 같은 거예요. 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거 있죠. 그런 보기 지문 정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의 설명이 틀린 것을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뭐 동그라미 1번 매슬로우는 이렇게 했다. 뭐 동그라미면 엘더퍼는 이렇다. 동그라미 3번 뭐 허즈버거는 이렇다. 요런 보기로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영상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약간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 한 몇 번 듣다 보면은 이거는 꼼꼼하게 공부할 것까지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워낙 큰 이론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대체로 인간은 이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외를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대체로 인간은 이 사람들이 말한, 이 학자들이 말한 이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15점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인데, 자, 제일 기본적인 거 생리적 욕구, 2번 안전의 욕구, 3번 사회적 욕구, 4번 존경의 욕구, 5번 자아 실현의 욕구가 위계, 서열이 있다는 거고요. 자, 1단계가 충족되면 2단계, 2단계가 되면 3단계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는 거고, 자아 실현까지 욕구까지가 성립이 되면 뭐 이렇게 다시 욕구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웨슬로우의 어떤 욕구 단계 이론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뭐 피라미드처럼 설명을 하는데,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인간이 어떤 욕구의 욕망의 단계를 표현한 거예요. 난 배고파. 먹어야 되겠어. 자, 나는 병 안 걸렸으면 좋겠어. 나는 내 집에서 있고 싶어. 이게 안전의 욕구거든요. 그 다음 사회적 욕구. 야, 저는 대학생입니다. 이 대학생이라는 엄청난 집단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준생이잖아요. 취준생이라는 엄청난 집단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사회적 욕구의 개념이에요. 야, 너는 직업이 뭐니? 직업이 엄청난 사회적 욕구예요. 나 모든 게 다 지루해. 재미가 없어. 동아리 한번 가입해야지. 동호회 활동해야지. 소속감. 엄청난 사회적 욕구입니다. 뭐 향후회 이런 거. 자, 존경의 욕구.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어린이 꼬마애들한테는 이제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이게 이제 어른이 될 때는 이제 인정의 욕구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나는 정말 1등을 하겠다. 뭐 운동을 하든 뭐라든 간에요. 나는 이걸 꼭 이 책을 쓰겠다. 뭐 이런 거 등등의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 단계가 상승한다라는 개념.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아주 독특한 사례가 있어요. 나는 죽어도 돼. 나 안 먹어도 돼. 나 나 굶어도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존경 다 필요 없어. 대신에 나의 자아 실현은 뭐 대한 독립이다. 뭐 우리 일제강점기 때 나는 내가 죽어도 되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 나는 독립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게 자아 실현이거든요. 그럼 1, 2, 3, 4단계까지는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죽어서라도 난 자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이런 경우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엄청난 뜻을 가지신 분보다 절대 다수가 이 단계 이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엘더포의 ERG 이론 마찬가지죠. 자, 1단계 존재. 나는 그냥 나의 삶, 나의 생존. 2단계 관계. 누군가하고 친밀한 관계, 인간관계를 맺는다. 3단계 성장의 욕구. 나의 뭐 육체적 성장, 정신적 성장, 나의 목표 달성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엘더포의 이론 같은 경우는, 자, 3단계가 안 되면 2단계로 내려오고 2단계가 안 되면 1단계로 내려온다. 이제 퇴행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존재, 관계, 성장, 그 앞머리 글자를 따서 ERG라고 얘기합니다. 자, 엘더포의 이론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씩 중첩되어 있어요. 존재와 관계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고,
관계하고 성장이 섞여 있는 부분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이론인데 이거는 위생 요인이라는 건 불만 요인이에요. 만족 요인은 만족 요인이고요. 이게 수직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이 허즈버그라는 사람은 욕구 단계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수평으로 개념을 잡은 거예요. 자, 이 불만족이 여러분 보실 때 이 불만족이 만족이에요. 중간에 0의 값이 있다고 좀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나는 불만족은 아니야. 나는 우리 회사 마음에 들어. 자, 그럼 만족이겠죠? 자, 나는 우리 회사 싫어. 난 당장 나가고 싶어. 매우 불만족이잖아요. 응? 다닐만 해. 이게 제일 애매한 거예요. 다닐만 해. 불만족은 아닌데 그렇다고 만족도 아니에요. 0값 기준에 있는 거라고요. 응? 우리 회사 괜찮아. 그럼 괜찮다는 건 어디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만족인 거냐 불만족이냐 0의 개념이 있다고 보는 게 허즈버그 이론이에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 직장인의 마음을 반영한 거거든요. 다니는 거야. 그냥 다녀. 어떨 때는 불만족, 어떨 때는 만족. 자, 그러니까 조직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야, 이 불만족이 너무 많으면 최소한 0으로까지 오게끔 하는 이게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만족하는 사람들 떨어지지만 않게끔 방지를 하는 게 이게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저 구성원들의 어떤 실질적인 마음을 반영한 이론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다만 이게 반드시 만족과 불만족으로만 이거를 고민해야 되냐고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싫어요. 우리 회사가. 나 불만족이야. 근데 이 성과는 나와. 이 사람이 일을 하면 결과는 분명히 나와. 목표는 달성해. 그런데 불만족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반대로 만족이야. 만족이야. 우리 회사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나오질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쟤는 맨날 투덜거리는데 결과는 나와. 얘는 맨날 웃고 다니는데 결과가 안 나와. 이럴 때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런 단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평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맥클랜드인데 성취동기 이론인데 자, 이것도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권력욕구는 내가 타인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개념이고요. 자, 성취는 내가 내 거를 잘한다는 얘기고요. 친교욕구는 그냥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 안에서의 사람은 내가 내 일도 잘하는 성취욕구, 내가 남들에게 지시하고 뭐라 할 수 있는 권력욕구, 그 다음에 내가 동료나 뭐 부하 직원, 상사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친교욕구가 다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성취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넓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218쪽의 부름의 이제 기대 이론인데요. 기대 이론이라는 게 이게 처음에 이제 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 218쪽 맨 아래 그림을 보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 부름이라는 학자는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을 좀 이게 수리적으로 숫자 개념을 동원해서 좀 계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기대감. 야, 내가 이거 하면 될까?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이거 하면 선물 준대. 당장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수단성. 이거 진짜 내가 이거 하면은 나한테 줄까? 만약에 계약서를 썼다. 야, 너 이거 하면 내가 돈 줄게. 그러면은 수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유인가. 내가 선호하는 보상인 거야. 나는 물건 싫어. 난 돈으로 줘. 내가 돈을 받으면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걸 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나 그냥 컴퓨터 한 대 사주라.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차라리 내가 지금 영업상 타고 다니는 차가 이게 너무 안 좋다. 차 바꿔달라고. 내가 연봉 협상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내가 이 정도 연봉을 받아야 되겠다. 응? 연봉보단 차라리 차를 바꾸는 게 어떠냐? 또는 너 그냥 집에 컴퓨터 뭐 낡았으면 컴퓨터 한 대 사줄게. 노력, 성과, 보상, 유인가, 수단성, 기대감이 전부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는 게 부름의 기대 이론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살아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10시간 공부한다고 과연 될까? 과연 100점 맞을까? 안 되면 일단 동기부여가 안 돼. 포기해. 인생 뭐 있어? 포기해. 그럼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수단성.
야, 이거 내가 이거 진짜 하면 저 사람 나한테 뭘 줄까? 아니,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곡에 이제 만약에 안 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겨. 예를 들어서 안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측이 돼. 그럼 안 하죠. 그 다음에 유인가. 야, 나는 사실 물건 이런 거보다 난 돈으로 받기 원하는데. 근데 돈으로 준대요. 그러면 유인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오늘 태블릿 PC를 한 대 갖고 싶은데 이거 좀 나 이거 사준다 그러면 나한테 이걸 사주면 내가 그거 해줄 것 같아. 이게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0쪽이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인데 이게 아주 재밌는 이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기준이 내 동료예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쟤보다도 못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쟤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했는데 왜 쟤는 잘 되고 나는 못해? 이게 공정성 이론에서 이제 보통 많이 주장을 하는데 제가 더 관심 있는 거는 다른 하나예요. 야, 이거 나하고 쟤가 똑같이 내가 더 받았네? 내가 평가를 더 좋게 받았네? 어떡하지? 미안한데? 실제로 이런 일 생겨요. 우리 다 똑같이 일했는데, 똑같이 일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나만 더 예쁨 받고, 나만 더 좋은 거 받았네? 동료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이 생각 들어요. 이게 공정성 이론이에요. 근데 저는 후자의 개념에 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보는 사람인 거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동료 입장에. 우리 똑같이 일했는데 왜 쟤만 예쁨 받지? 왜 쟤만 더 받았지? 동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 불공정한 건데, 혜택을 더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불공정하다 느끼는 거야. 왜 이러지? 나만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게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만들라는 건데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거 나만 이렇게 돋보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동료들한테 술이나 한잔 살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 공정성 이론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말은 됩니다. 말은 되는 이론이에요. 220쪽 그리고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인데, 자, 이거는 개인의 성과는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따라 결정된다. 제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거 적당히 해. 뭐가 적당히냐를 모른다는 거. 제 살면서 제일 어려워 이게. 야, 잘해봐. 뭘 어떻게 잘한다는 거야.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로크라는 학자는 이게 싫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야, 이번 난이도는 어려워. 야, 이거는 난이도 상. 그리고 그러니까 미리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건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이거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목표가 달성될 거야. 이거를 알려주면 동기부여가 더 되는 거고, 두루뭉술하고 모호하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 은행 같은 데서 카드 이제 새로 만들 때, 야, 이번에 우리 지점은 이번 11월 30일까지 카드 무조건 1000장 만들어내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요? 카드 1000장이 말이죠. 1000장이요. 자, 야, 이번에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 같은 거. 야, 청약통장 우리 지점에 지금 1000개 떨어져. 1000개 만들어 1000개. 잘 가입시켜가 아니라 1000명을 가입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 설정 이론까지 얘기해요.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닌데 하여튼 말씀을 여기까지 드립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